제가 7, 8 그렇게 가져가야죠. 그렇게 가져가요. 그래. 제가 2, 그래야지. 3 가져가면은 할 이유가 없지.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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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청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업 리뷰의 두 번째로 애견 미용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왔습니다. 사실 또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네. 저희가 주변에 좀 예체능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애견 미용하는 분을 모셨는데 요즘 아무래도 반려묘나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애견 미용이 옛날에는 매니아틱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필수가 된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초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일단 본인의 직업을 한번 그래 소개를 해주시죠. 제 직업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강아지를 관리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미용을 해주고 털엉킴 같은 게 없이 방지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실 이게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 음. 흔한 직업은 아니야. 많이 없기도 하고 요즘 좀 약간 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직업을 어떻게 해서 네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애기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과연 생각하다가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이 강아지도 많이 만지고 교감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치. 그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애견 미용사가 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자격증이나 뭐 그런 학벌 같은 게 필요한지. 사실은 이게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면은 뭐 자격증, 학벌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네. 뭐 자격증 없이도 하시는 분도 많고 학교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취직을 하게 되려면은 자격증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사장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대를 하겠지. 그쵸. 자격증이 있는 게 좋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자격증 같은 건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는 뭐 협회도 있고 연맹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협회나 연맹 같은 게 학원에서 많이 쳐주기 때문에 많이 쳐준다기보다는 이제 좀 우대를 해준다? 그거를 주로 가리키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제 협회 학원이 있고 연맹 학원이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미용협회, 애견 미용협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그쵸. 협회는 또 따로 있고 연맹은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 차이라기보단 그냥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아니고 이제 사설. 사설에서. 그쵸.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협회가 따로 있고 연맹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자격증을 통과하려면 진짜 가서 이렇게 실습으로 잘라야겠네? 그쵸. 위그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인형이 있어요. 아. 그런 애기들도 있고 이제 실견으로 연습하는 것도 있고 어. 위그는 이제 강아지가 딱 멈춰져 있는 인형에서 미용하는 거고 실견은 진짜 우리 실제 강아지들을 미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견이면은 진짜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개로 시험을 보는 거야? 그쵸. 저도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저는 연맹 자격증 소유자라 가지고 저희는 실견 시험을 쳤었는데 저는 푸들 가지고 이제 실견 시험을 쳤죠. 신기한 세계다. 내가 아예 그러니까 모르는 아예 세계, 모르니까. 세계라서.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굳이 뭐 자격증이나 학벌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뭐 있으면은 뭐 나쁠 건 없다. 그쵸. 그러면은 애견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보통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업무 환경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어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 시간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뭐 오전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뭐 늦게 출근해서 뭐 밤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직장인 분들이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애기들이 맡기려면은 조금 야간 시간에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오전에 출근을 많이 하십니다. 9시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10시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보통 퇴근은 거의 7시에 하시는 편이라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사실. 평균적인 거보다 진짜 한두 시간씩 기네.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은 보통 그렇게 하고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근무 환경은 굉장히 케바케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뭐 펫샵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도 있고 이제 놀이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샵에서 미용하는 데도 있고 그쵸. 병원에서 미용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나는 미용사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좀 다양하네. 그쵸.
저도 동물병원에서 일했지만은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미용만 한 게 아니고 옆에서 이제 간호 보조 같은 것도 아. 가끔씩 해줬었거든요. 아. 물론 전문적인 수술대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지만은 가서 이제 강아지를 잡아준다던가 이런 건 해줬었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케어는. 그쵸. 그러면은 막 그런 건 없어요? 혹시 일하다 보면은 그래도 상사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선배라고 해야 되나? 직장 선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막 텃세나 스트레스? 미용 이런 쪽은 어. 약간 그런 게 심하잖아. 텃세. 아, 사실 저는 그렇게 심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고 다 좋으신 분만 만나가지고 되게 잘 가르쳐 주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를 채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커야 가게도 도움이 되고 하시니까 그렇지. 많이 가르쳐 주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사람과의 스트레스 말고 견묘와의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할 거야. 견묘나 견묘 주인과의 스트레스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그게 제 직업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한 직업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가 왔는데 관리가 안 돼 있고 막 애가 더럽고 너무 막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이러면은 너무 마음 아프겠다 네, 진짜.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사실 그치. 좋아서 시작한 직업인데 애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면. 근데 사실 그렇게 왔어도 사실은 저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용합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착했었어? 아까 그 촬영 전에 말했는데 뭐 고객이 노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노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으면은 하루에 한 3타임도 날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후가 제 타임이 그냥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 타임이 진짜 다 날라갔어.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을 거야. 그쵸. 그럼 그 시간 동안은 뭘 해야 돼? 갑자기 오는 손님을 제가 받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가게 청소 같은 거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벙 찌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아예 그 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 하니까 좀 궁금한데 이거는 민감하시면은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인센티브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월급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뭐 급여에 관해서 음.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급여에 관한다고 하면은 보통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7대3, 8대2 이렇게 많이 나누시고요. 그 7, 7, 8이 사장 쪽이 가져가는? 제가 7, 8 그렇게 가져가야죠. 그렇게 가져가요. 그래. 제가 2, 그래야지. 3 가져가면은 할 이유가 없지.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진짜. 맞지. 그게 거의 평균적인 뭐 국룰. 네, 그쵸. 프리랜서의 아. 국룰. 어. 프리랜서의 국룰. 7대3, 8대2. 어.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세금세를 3.3 이렇게 내고. 아 맞네. 그렇게 해야, 세금을 냈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급여가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안정적이게 월급제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연차마다 능력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지금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짜잔. 보통 이런 강아지들 이용하시면은 네네. 이런 강아지 기준으로 좀 털이 많은 편인데 네. 이런 강아지를 받아서 미용을 한다. 네. 시간이나 뭐 아니면 요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간단하게 거 한번 견적을 내볼까요? 기본 미용만 하신다고 하시면은 보통 이제 배, 항문, 생식기, 발톱, 귀청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위생 미용이네요. 그쵸. 위생 미용. 위생 미용인데 위생 미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왜냐면 목욕을 안 시키기 때문에 10분이면 끝나서 보통 이렇게 큰 강아지들도 한 10,000원, 15,000원이면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용을 한다고 했을 때 미용에는 보통 크게 큰 틀로 나누자고 하면은 클리퍼 미용, 이제 전체 가위컷 미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스피치 같이 털이 이중모거나 그런 강아지들은 보통 전체 가위컷을 하시는 편입니다. 클리퍼 미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치나 포메라니안, 뭐 스포 같은 경우는 털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리핑을 해서 밀게 되면은 털이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안 나는 털이 구석구석 많기 때문에 전체 가위컷을 저희는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이죠. 클리핑이라 하면 바리깡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저희 이렇게 우리가 싹 생각하는- 미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런 애들은 클리핑 미용하게 되면은 몸을 밀게 되고 얼굴만 남기는 미용인데 이 아이는 지금 7kg에서 8kg로 가는데 가게마다 케바케지만은 싸게 뭐 미용하신다고 하시면은 한 45,000원 정도? 그러면 이런 애기들을 받으면 미용을 한다 치면은 목욕을 시켜야 되죠. 그쵸. 목욕은 필수입니다, 미용에. 보통 그럼 한 마리 미용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클리퍼 미용 같은 경우는 저가 하면은 이런 애들은 보통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얘를 계속 케어해주고 또 얘네들은 저희는 털이 한 군데도 안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립니다. 드라이 시간. 구석구석 말리는 이유는 그러면
얘의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견주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강아지 피부 문제가 제일 커서 꼼꼼하게 들어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전체 가위컷을 하게 되면은 털이 한 올 한 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미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푹 처지거나 거기가 파인 것처럼 보여서 항상 털을 빳빳하게 이렇게 잘 말려줘야 됩니다. 네. 가위컷을 하게 되면은 뭐 한 7만 원, 8만 원. 좀 더 힘드니까.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 가위컷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잡기 때문에 와, 진짜 많이 걸린다. 그렇죠. 왜냐면 털이 많기 때문에 드라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뭐 2만 원 정도 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동력이 좀 엄청나기 때문에 완전 집중해야 되잖아. 얘네 왜냐면 말도 못하고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싫어하잖아. 미용 자체를. 그러니까. 그쵸. 네가 진짜 이 일을 해봄으로써 생각이 드는 게 이 직업의 전망.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장단점도 말해줄 수 장단점.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 직업의 전망은 요즘 또 반려견 100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기도 굉장히 좋고 많은 기술 좋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제일 좋은 점은 귀여운 강아지들. 강아지들이랑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실은. 단점. 단점은 이제 사실 일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사실은. 몸에 무리도 많이 가는 직업이고 저희 미용사들을 좀 낮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손님들. 그런 거에 대한 네. 스트레스도. 그런 거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근데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많아. 같이 오는 사람들. 굉장히 뭐 어. 저희 미용사 동료분께서 들은 말은 개털이나 깎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울분이 차오르네요. 이 직업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돈 벌어서 병원비로 다 쓴다. 아. 이 정도로 사실은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가는 직업이거든요. 저도 지금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지금 손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막 한 군데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병원비로 되게 많이 썼습니다. 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여러모로 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따지고 보면. 대략적인 애견 미용은 다 알려주셨는데 연봉은 혹시? 저희가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은 사실 아니에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애견 미용사를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강아지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작하신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용 시작했을 때 받았던 첫 월급이 120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주 6일입니다. 저희 출근이. 와. 보통 주 6일 출근이고 주 5일 출근도 있습니다. 주 6일 출근인데 평일에 쉴 수 있고 주말에는 못 쉬는 직업이라서 아 진짜 빡세네. 와, 빡세다 빡세. 첫 연봉이 받았을 때가 진짜 한 1,50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나면은 좀 더 많이 받는. 그쵸. 연차가 쌓일수록 조금씩 많이 받는데 그게 또 연차가 많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연차가 적다고 적게 주는 직업도 아니라서 사실은 자기 실력이 우선인 직업이라서 고객이 이제 본인을 찾냐 안 찾느냐 그쵸. 이런 게 많이 중요하겠네요. 사실 미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잘 해서 고객들이 많이 쌓이고 매일매일 자기한테 꾸준히 들어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하면은 연봉은 좀 유동적으로 많이 변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쵸. 한 달에 본인이 최대 많이 벌었던 금액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달에 최대 많이 벌었던 직업. 제가 벌었던 순수익은 아닌데 제가 벌었던 건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에 한참 못 미치지만 제가 진짜 많이 했을 때 한 달에 한 700 정도까지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손을 타고 간 네, 강아지들만 이제 용품 제외. 용품 제외. 용품 제외 이제 7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용품 끼면 거의 월천 했겠네요, 진짜. 저 혼자 그 정도 했겠죠 아마도. 근데 그때는 진짜로 너무 힘들겠다. 네, 한 2시간 안인데 막 강아지 2마리 하고 이랬었어요. 진짜 힘들겠다. 근데 뭐 나중에 자기가 경력이 좀 쌓이고 단골 고객도 생겨서 본인 이제 샵을 차린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도 좀 더 그쵸. 네. 직장인일 때는 많이 못 버는 직업이고 가게를 차리고 사장님이 되면 그쵸.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직업이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이 애견 미용은 뭐다? 라고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자면 저희 애견 미용사란 직업은 장미 같다. 오. 뭔가 좋은데? 시적이다.
굉장히 어. 예쁜 직업이기도 하지만은 어. 굉장히 뭐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오. 너무 적절해서 할 말이 없다. 오. 너무 좋습니다. 앞전에 친구는 뭐 노력 이렇게 네. 고리타분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비교가 되네요. 아, 예. 역시 예술 쪽 그 분야랑 그쪽 분야랑 달라요. 그쪽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성이 확실히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애견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 이 친구가 아마 2년 정도 있다가 부산에 샵을 차린다고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이제 네. 사장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저희 진동이도 거기에서 주로 미용을 시킬 계획이고 혹시 여러분들도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 친구를 찾아주시면은 혜택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조선청년 구독자라 하면은 저희가 장담해 줄 수 있는 건 일단 없습니다. 뭐 그때 오시면은 스파를 한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서 뭐 내후년 이야기니까 네, 천천히 뭐 두고 보시고. 네. 자, 저희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직업과 함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호텔리어가 네, 준비되어 있는데 예쁘장한 분께서 방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